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을 알아보기 앞서서 오늘 오후 8시에 여러분들과 제가 만날 수 있는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죠. 오셔가지고 공부도 좀 하시고 시장에 대한 이벤트 이 이야기들 좀 듣고 가시는 게 어떨까. 장이 안 좋을 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도 듣고 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요. 일단은 오늘 시장은 약간 반등이 나오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0.5% 정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사실 반등이 크다라고 할 순 없죠. 캔들의 색깔만 보더라도 파랗게 음봉으로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등으로 치솟아 올라온 다음에 쭉쭉 치고 올라가는 반등이라기보다는 반등이 나올 뻔했으나 살짝 힘이 빠져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FOMC 이전까지는 계속 이런 모습 나올 수밖에 없어요. 큰 흐름, 좋은 흐름 나오긴 힘들고요. 좋은 기대, 큰 기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은 이렇게 흐지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고요.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인데 뉴스에서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은 연준이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인정할 것 같지는 않고 순순히 인정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냥 관리 가능하다, 경제 침체 없이 아마 연착륙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물가 잡을 거다, 그런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한 이야기나 뉘앙스, 어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 충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저는 시장 한번 크게 빠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고 이제 대기를 하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신규 매수를 위해서 우리는 조금 참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오늘 어떤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는가 또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상한가에는 오늘은 6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양지사와 같은 이런 품절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시세 내고 있는 기업들이 더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아무래도 코인 시장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또 주식시장으로 몰려 들어오고, 그리고 부동산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도 뭔가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한 방을 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방 노리는 이런 흐름들 조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6개의 급등주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형태다. 26개지만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은 많이 없고, 약간 동전주라고 할 수 있는 모비데이즈, 코디엠, 그리고 WI 등등 동전주, 우리가 이렇게 1,000원이 되지 않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또 급등이 나오는 약간 소외되어 있고 잡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올라오는 흐름이 나와주는 것 같네요. 자,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일단 아이큐어가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는 곳 중에서는 셀피 글로벌,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지고 있는데 최대 주주 변경할 거다 해놓고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와가지고 조금 밀리고 있고요. 코드네이처라던가 동훈아나텍, 마이크로 이런 매직 마이크로 이런 기업들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 매직 마이크로는 정리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원까지 5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이스타 아시아 홀딩스가 급등, 점 상한가 나왔는데요. 이스타 아시아 홀딩스는 사실은 중국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사실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메리트가 있는 기업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 관련주는 투자를 좀 안 하려고 꺼리는 좀 분위기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재무제표를 믿을 수가 없고 이 회사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이스타 아시아 홀딩스와 같이 이렇게 중국 지분이 들어와 있는, 중국 대주주가 들어와 있는 이런 기업들을 사실은 투자를 좀 하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프리미아타라는 브랜드를 확보하면서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그런 이야기와 함께 최근에 이제는 유상증자 결정, 이래서 3자 배정 유상증자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거는 아닌데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사람들 눈에는 좋아 보일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접근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커요. 이런 기업들, 중국 기업들은 항상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데다가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주가가 끊임없이 하락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상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이 되겠죠. 사서 들고 가는 족족 빠져 있는 거니까 내 본전 찾는 것도 힘들고 수익 내는 것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적금 넣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보면 사실 이 기업은 투자할 가치가 별로 없다. 지금은 뭐 동전주 2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 안 하니까 사보자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매수 호가에 비해서, 잔량에 비해서 지금은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지금 매수 잔량은 5,200만 주인데 거래량은 520만 주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 여진이 있습니다. 한 4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어쨌든 이 상한가가 풀리는 그때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좀 탈출 계획을 좀 짜시는 것이 조금 멀리 봤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지사가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양지사는 왜 급등이 나왔는가? 일단 뉴스로 딱 찾아봤을 때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를 잡기는 힘들어요. 그냥 품절주라서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00만 주 중에서 1,400만 주가 묶여있죠. 굉장히 많이 묶여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90% 정도가 묶여있는 기업이라 가지고요, 주식수가 별로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뭐 이렇게 올라올 만한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그만 이슈에도 이렇게 급등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한가에 이렇게 갔을 때 폭락하는 것도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들고 계셨던 분들이 사실은 적을 거라고 봐요. 양지사 같은 이런 기업들은 뭐 우리 수첩, 다이어리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뭐 투자 메리트도 사실은 많이 없었고, 그리고 샀다고 하더라도 소액만 사놓으신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뭐 예상치 못한 뭐 럭키죠, 운빨로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고 했을 때요, 저는 좀 빠르게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지사가 어디까지 올라갈진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드나, 일단 오늘 매수 잔량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고,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내일이 아마 상승의 끝자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정리하시고,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빠르게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YTN이 급등 나왔습니다. YTN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별로 없는 기업이죠. 뭐 지금 뉴스 채널 YTN 기업이 올라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기업도 사실은요, 주식이 뭐 이렇게 좀 풍부하게 풀려있는 그런 기업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쪼개져서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꽤나 많이 묶여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의 가장 큰 단점은 평소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기업이라는 거죠. 평소에 거래량 자체가 많이 나오질 않고 소외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니까, 사실 유통 주식수를 떠나가지고 거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거래가 터지거나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위쪽으로 빵 치고 올라옵니다. 요 기업은 이제 한전 KDN이 YTN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민영화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런 거를 생각 한번 해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까지 급등 나올 이유가 있을까? 좀 그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대주주가 매도한다라는 것과 새로운 대주주의 등급, 그런 것들의 기대감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올라왔고요. 개별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게 이제 더 크게 올라가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6,000원짜리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드니까요. 6,000원에서 6,400원짜리 언저리에서는 정리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넨바이오입니다. 바닥에서 그냥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지켜보고 뭐 이렇게 막 들여다볼 거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닥에서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기술적 반등, 뭔가 과대 낙폭주의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고, LMS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뭐 좀 기분 좋게 상한가를 맞아 드릴 만한 종목까지는 아니에요. 이것도 자율주행이라든지 LCD 부품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데, 사실 이 기업도 올라올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품절주다. 주식수가 800만 주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중에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 또 이렇게 묶여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품절주라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시장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천기계, 이게 이제 추가 상승, 뭐 경영권 분쟁 소식에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데, 5,000원에서 한 6,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오늘 아침에 시가 단타로 해서 시가에 잡아서 이렇게 올라올 때 수익을 챙겼는데, 요것도 사실은 이제 거의 끄트머리 다 왔죠. 그래서 저는 내일이 끄트머리가 되지 않을까, 들고 계시는 분들은 매도 관점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네요. 뭐 이렇게 보니까 사실 상한가 올라온 종목을 들여다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사실은 올라온 종목들이 조금 터무니없는 기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여전히 시장은 약하다, 종목의 구성도 탄탄하지 못한 걸 보니까 시장이 반등 나가기엔 좀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 하락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조심스럽게 현금 들고,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손절하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지켜본다는 개념으로 관망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